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11월 10일 한국 예능계와 야구 팬들의 시선을 뒤흔든 불꽃 야구와 최강 야구의 갈라지는 운명을 깊이 있게 파고들겠습니다. 11월 10일 대한민국 예능 역사에서 결코 평범할 수 없는 하루가 시작되었다. 같은 시간대, 같은 스포츠, 같은 야구 예능임에도 두 프로그램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걸으며 긴장감으로 들끓는 대결 구도를 만들고 있었다. 한쪽에서는 스튜디오 시원이 불꽃 야구 28회를 통해 자신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려 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JTBC가 최강 야구 7회를 내보내며 시청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의 진짜 중심에는 방송이 아니라 법정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공방이 있었다. 불꽃 야구 저작권을 둘러싼 법적 대립이 양측의 자존심을 건 정면 충돌로 이어지며 방송과 법정의 두 무대가 동시에 뜨거워지고 있었다. 지난 10월 12일 JTBC는 스튜디오 시원을 상대로 불꽃 야구 저작권 침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는 단순한 분쟁이 아니라 향후 스포츠 예능의 판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대한 사건으로 평가되며 업계 전체를 뒤흔들었다. 법원은 화해 공고 결정을 내렸지만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했고 결국 사건은 조정 절차로 넘어갔다. 그리고 기묘한 우연처럼 조정 기일이 바로 11월 10일. 두 프로그램이 동시에 전파를 타는 날로 확정되었다. 방송과 법정이 운명처럼 맞붙게 된 것이다. 시청자 여러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 시간 법정에서는 양측 관계자가 마주 앉아 저작권이라는 단어 하나를 두고 숨막히는 공방을 펼치고 있었다. 누가 원조인가? 누가 모방인가? 무엇이 창작이고 무엇이 차용인가? 예능 프로그램의 구조와 연출 방식까지 법정에서 해부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팬들은 TV 앞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법원에서, 그리고 제작진들은 차마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치 하나의 거대한 드라마처럼 긴장과 감정이 뒤엉키고 있었다. 한편 스튜디오 시원은 이날 방송을 단순한 예능 회차가 아니라 자존심을 건 시험이라고 표현했다. 불꽃 야구는 자신들이 만들어온 방식, 자신들이 구축한 문화, 그리고 팬들과 함께 만든 세계관이 결코 흔들릴 수 없음을 증명해야 했다. 장시원 단장은 이번 회차를 존재의 이유를 증명하는 날이라고 말하며 모든 스태프와 선수들에게 비장한 각오를 전했다. 이러한 분위기는 그대로 화면에 투영되며 방송 시작부터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절박한 마음으로 이날을 준비했는지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었다. 반면 JTBC도 가볍게 이날을 넘길 수 없었다. 최강 야구는 오랜 전통과 방송사의 안정성을 등에 업고 있었지만 이번 시즌 들어 흔들리는 시청률과 팬덤의 피로도를 극복해야 했다. 11월 10일의 방송은 단순한 경기 중계가 아니라 브랜드 자체의 명운이 걸린 승부였다. 팬들은 점점 더 냉정해지고 있었고 온라인 반응은 예전만큼 뜨겁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JTBC는 이날 방송을 통해 반전의 기회를 만들어야만 했다. 그러나 이날의 출발선은 이미 기울어져 있었다. 법정에서 날카롭게 부딪힌 저작권 논쟁은 대중의 관심을 더욱 불꽃 야구 쪽으로 끌어당기고 있었고, 온라인 플랫폼에서 강한 존재감을 가진 시원은 이미 여론의 중심에 서 있었다. 반면 최강 야구는 방송 문법 중심이라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흐름을 되찾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두 프로그램의 차이는 점점 더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었고, 시청자들은 이미 어느 쪽이 더 새로운 시대의 감각을 담고 있는지 판단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11월 10일은 단순한 예능 방송일이 아니라 두 프로그램의 운명을 바꾸는 결정적인 갈림길이었다. 법정의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이날 벌어진 일들은 한국 예능계에 오래도록 남을 상징적인 하루가 될 것이라는 예감이 이미 팬들과 업계 전반에 퍼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 운명의 대결은 이제 막 첫 장을 넘긴 상태였다. 11월 10일의 방송은 시작부터 두 프로그램의 온도차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스튜디오 시원은 이날을 단순한 경기 중계가 아니라 자신들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무대로 삼았다. 불꽃 야구 28회는 장충고에서 진행된 자체 생중계 테스트 경기였고, 이는 시원이 그동안 온라인 기반으로 다져온 실험 정신을 본격적으로 드러내는 현장이었다. 오랜 준비 끝에 첫 자체 생중계를 감행한 만큼 모든 스태프와 선수들의 긴장감이 화면 너머로 전달될 정도였다. 경기의 시작부터 시원의 메시지는 분명했다.
예능의 꾸밈보다 실제 경기의 흐름을 그대로 보여주겠다는 방향성이었다. 특히 전편에서 말로 홈런을 허용하며 아쉬움을 남겼던 신재영이 다시 마운드에 오르는 장면은 많은 팬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시청자들은 그의 복수를 기다렸고 카메라는 땀과 숨소리까지 놓치지 않으며 긴장감을 극대화했다. 경기 초반부터 혼돈과 정적이 교차하는 특유의 리듬이 그대로 살아있었고 이는 팬들에게 생중계만이 줄 수 있는 몰입감을 안겨주었다. 그라운드에서는 예상치 못한 장면들이 끊임없이 터져나왔다. 정성훈의 더그아웃 토크는 무겁던 분위기를 단숨에 웃음으로 바꾸었고 김재호의 파워 홈런은 관중석을 뒤흔들며 이날 방송의 첫 번째 절정 순간을 만들어냈다. 너굴볼 투수의 등장 역시 화제가 되었고 팬들은 이것이 예능인지 실제 경기인지 혼란스러울 정도의 반응을 보였다. 김문호의 교체 장면에서는 갑작스러운 표정 변화가 포착되며 SNS 실시간 반응이 폭발했고 팬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추측하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승부처에서는 박용택이 번트를 대며 흐름을 뒤집었다. 그 순간 해설석에서 터진 환호는 마치 실제 경기 해설처럼 거칠고 생동감 있었다. 돌려보기를 통해 전달된 장면은 이날 불꽃야구가 왜 팬들의 열광을 끌어내는지 보여주는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무엇보다 이러한 경기의 흐름이 꾸미지 않은 생중계로 전달되었다는 점이 팬들의 몰입도를 더욱 높였다. 이날 시청자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플랫폼 공개 2분 만에 5만 명을 돌파했고 16분 만에 10만 명, 50분 만에 15만 명을 넘어서며 최고 동시 시청자 수 19만 명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이는 TV 시청률 3%에 해당하는 엄청난 수치였고 단순한 인기 예능의 성과를 넘어 팬 주도형 콘텐츠로 진화했음을 보여주는 지표였다.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두고 불꽃 야구가 예능과 스포츠의 경계를 넘어 팬이 직접 참여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형태의 프로그램이라고 분석했다. 전통적인 방송 구조를 넘어선 이 방식은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폭발적인 확산을 이끌어내고 있었다. 반면 JTBC의 최강야구는 정반대의 흐름을 보였다. 이날 방송된 7회는 독립대표팀과의 경기 2차전이었지만 시청률은 다시 1% 아래로 떨어졌다. 지난주 반등에 성공하며 변화의 조짐을 보였지만 기대는 오래가지 않았다. 방송 초반의 긴장감은 유지되지 못했고 경기의 흐름과 편집의 리듬도 점점 약해지며 시청자들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었다. 실제로 1회에서 1.49%로 시작된 시청률은 5회에 0.63%까지 하락했다. 시즌 초반 대비 전체적인 흐름이 약해지며 팬덤 내부에서는 답답함을 호소하는 의견이 늘어나고 있었다. 시즌 1부터 3까지 안정적인 평균 시청률을 유지하던 최강야구가 이번 시즌 들어 처음으로 1% 이하로 내려간 것은 상징적인 변화였다. 반면 불꽃야구는 온라인 중심의 시청자 폭발을 통해 정반대의 지표를 만들어냈다. 이는 단순한 시청률 차이를 넘어 세대 교체의 시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전통방송의 문법을 고수하는 JTBC와 팬 중심의 언어를 사용하는 시원의 방향성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이렇게 11월 10일의 두 방송은 단순한 경쟁을 넘어 각자의 방식과 정체성이 얼마나 다른지, 그리고 지금의 시청자들이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지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장면들이었다. 그날 밤, 많은 시청자들은 자연스럽게 하나의 질문에 도달했다. 지금 한국 예능의 미래는 어느 쪽에 있는가? 그리고 그 답은 이미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다. 11월 11일 충격적인 시청률 격차는 단순한 성패를 넘어 한국 예능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상징하는 장면이었다. 불꽃 야구가 기록한 온라인 동시 접속 19만 명은 단순히 숫자로 비교할 수 없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이는 팬들이 실시간으로 경기의 흐름을 바꾸고 반응을 만들며 콘텐츠를 함께 구축하는 참여형 생태계가 이미 굳건해졌다는 증거였다. 시청자는 더 이상 수동적인 소비자가 아니라 프로그램의 일부가 되었고, 이 새로운 구조가 불꽃 야구의 핵심 동력이 되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이런 흐름을 두고 세대 교체의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분석했다. 전통 TV 중심의 예능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방식으로 제공되는 단방향 구조였다. 하지만 불꽃 야구는 팬 커뮤니티, SNS, 실시간 채팅, 생중계 플랫폼 등 여러 채널이 하나로 연결된 복합 구조 속에서 프로그램이 살아 움직였다. 경기의 한 장면이 SNS로 퍼지면 다시 방송으로 반응이 돌아오는 순환 구조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고, 이 과정에서 팬들은 단순한 시청자가 아니라 콘텐츠 생산자에 가까운 역할을 하게 되었다.
반면 JTBC의 최강야구는 오랜 시간 유지해온 방송 중심의 문법을 완전히 벗어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방송국 내부의 편성 구조, 광고 중심의 예능 시스템, 전통적인 제작 방식은 예전에는 안정성이라는 장점이었지만 지금의 변화 속도 앞에서는 무거운 짐이 되고 있었다. 특히 편집 중심의 구성 방식은 팬들의 몰입도를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이전 시즌에는 경기보다 캐릭터 중심의 스토리텔링이 호응을 얻었지만 시즌이 거듭되며 피로도가 쌓였고 팬들은 점점 더 현실 경기의 생동감을 원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불꽃야구의 실시간성과 예측 불가한 경기 흐름, 즉각적인 반응 구조는 최강야구와의 격차를 압도적으로 벌려놓았다. 이날 방송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건 그냥 다른 시대의 예능이다. 최강야구는 방송이고 불꽃야구는 문화다라는 평가가 이어졌다. 시청자들이 말하는 문화라는 단어에는 단순한 재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이는 스스로 참여하고 공감하며 감정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경험을 뜻했다. 잠실구장에서 진행된 불꽃야구 시즌 마지막 직관 경기는 이러한 흐름을 극명하게 증명했다. 온라인에서만 뜨거웠던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 역시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다. 11월 9일 시즌이 끝나가는 마지막 경기에서 팬들은 그 어느 때보다 깊은 감정으로 선수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경기 중간 광고 시간에 스크린에 흐르는 선수들의 영상 편지는 팬들과 선수 모두의 마음을 울렸고 그 장면은 곧바로 온라인으로 퍼지며 감동을 배가시켰다. 현장에서 울고 있는 팬들의 모습과 SNS에 남겨진 메시지들이 하나의 이야기처럼 이어졌다. 장시원 단장은 경기 후 자신의 SNS에 단체 사진과 함께 감사의 글을 올렸다. 이는 단순한 인사나 홍보용 문구가 아니라 1년 동안 함께한 팬들에게 보내는 진심 어린 메시지였다. 김성근 감독 역시 경기장을 한 바퀴 돌며 팬들을 향해 천천히 손을 흔들었다. 그의 눈빛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고 관중석에서는 김성근을 연호하는 목소리가 한순간도 끊기지 않았다. 이 장면은 많은 팬들에게 불꽃야구는 예능이 아니라 삶의 일부라는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라운드 한편에 걸려있던 2025 한결같은 사랑에 감사합니다라는 문구는 이날의 모든 감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문장이었다. 그 문구는 단순한 배너가 아니라 선수들, 팬들, 스태프 모두가 함께 쌓은 시간에 대한 증표였다. 팬들은 마지막 경기가 끝난 뒤에도 한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했고 선수들이 남긴 손편지들은 다시 한번 SNS를 타고 확산되며 불꽃야구의 감동을 더욱 크게 만들었다. 반면 최강야구 커뮤니티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한동안 이어지던 감동적인 서사와 캐릭터 중심의 이야기들은 시즌 초반까지는 팬들에게 힘을 주었지만 최근 들어 편집이 인위적이다. 야구보다 설정이 강조된다는 비판이 늘었다. 팬들은 스스로 프로그램의 문제를 분석하며 시청률 하락의 원인까지 직접 진단하기 시작했다. 이는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방향성에 대한 근본적인 피로감을 드러내는 신호였다. 결국 이날 두 프로그램의 차이는 숫자뿐만 아니라 시대의 감각, 팬의 참여 방식, 콘텐츠의 구조에서 비롯된 필연적인 흐름이었다. 방송국 중심의 구조는 서서히 힘을 잃고 있었고 플랫폼 기반의 팬 참여형 콘텐츠가 새로운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11월 10일은 이 변화가 확실하게 눈앞에 드러난 상징적인 날이었다. 11월 9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불꽃 야구 시즌 마지막 직관 경기는 단순한 종착점이 아니라 이 프로그램이 만들어온 문화의 절정을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마지막 경기임에도 현장은 오히려 시즌 초보다 더 뜨거웠고 팬들의 응원은 경기 내내 구장을 가득 메웠다. 이날의 분위기는 경기의 승패를 넘어 선수와 팬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장면이었다. 전통적인 방송 예능에서는 보기 어려운 감정의 밀도가 그라운드 위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다. 중간 광고 시간이 되자 스크린에는 파이터즈 선수들이 직접 남긴 영상 편지가 재생되기 시작했다. 선수들은 한 해 동안 함께 울고 웃어준 팬들에게 진심 어린 메시지를 전했고 그 진심은 객석의 수많은 팬들을 울렸다. 어떤 팬들은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고 어떤 팬들은 응원봉을 꼭 쥔 채 화면을 바라보았다. 이 장면은 곧바로 온라인으로 퍼지며 거대한 감정의 파동을 만들었다. 영상 클립은 SNS에서 폭발적으로 공유되었고 이건 예능이 아니라 삶이다 라는 문장이 연달아 올라왔다.
경기 후 장시원 단장은 자신의 SNS에 단체 사진과 함께 해주신 팬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는 글을 남겼다. 이 문장은 시즌 내내 팬들과 함께 호흡해온 그의 감정을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렬하게 담아낸 표현이었다. 그의 글에는 제작진과 선수, 그리고 팬 모두가 함께 뛰어온 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많은 팬들은 이 글을 공유하며 우리가 시원의 성장 과정을 지켜봤다. 이것이 팬과 프로그램이 함께 만든 서사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성근 감독 역시 마지막 경기에서 깊은 울림을 남겼다. 그는 경기장을 천천히 한 바퀴 돌며 관중석을 바라보았고 팬들은 그의 이름을 외치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김성근 감독의 눈빛에는 감사, 아쉬움, 그리고 팬들에 대한 진심이 담겨 있었다. 어떤 순간에는 감독의 눈가가 붉어지는 장면이 포착되며 팬들의 가슴을 더욱 먹먹하게 만들었다. 잠실 저녁 하늘 아래에서 울려 퍼진 응원은 잊히기 어려운 장면으로 남았다. 그라운드 한쪽에 걸려 있었던 현수막 불꽃처럼 뜨거웠던 2025 한결같은 사랑에 감사합니다 라는 문구는 그날의 공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문장이었다. 이는 단순한 감사 표기가 아니라 선수들과 팬들이 함께 쌓아온 시간의 무게가 담긴 문장이었다. 팬들은 그 문구 앞에서 사진을 찍으며 마지막 순간을 기억하려 했고 선수들과 스태프들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시즌의 끝을 기념했다. 경기 후 공개된 선수들의 손편지는 또 다른 감동을 만들어냈다. 김선우는 응원이 있었기에 우리가 버틸 수 있었다 고 적었고 송승주는 여러분의 함성이 있었기에 끝까지 싸울 수 있었다 고 썼다. 정성우는 이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다 고 말하며 시즌을 돌아봤다. 김문호는 야구를 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 깨달았다고 적었고 신재영은 투수로서보다 인간 신재영으로서 더 많이 배운 시즌이었다 고 고백했다. 은퇴 후 다시 돌아온 이대은은 팬들 덕분에 다시 야구할 수 있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편지의 잉크는 마치 눈물처럼 번져 있었고 그 흔적은 선수들의 마음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한 팬은 SNS에 이건 단순한 예능이 아니라 인생이었다 라는 글을 남겼다. 이 문장은 수많은 공감을 이끌어냈고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팬들은 자신의 추억, 경기장에서 느낀 열기, 시즌 내내 누군가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글과 사진으로 남기며 하나의 거대한 감정의 장을 만들어냈다. 불꽃야구는 이처럼 팬들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프로그램이 되었고 그 감정의 깊이는 전통 예능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차원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반면 최강야구의 팬 커뮤니티에서는 상반된 반응이 이어지고 있었다. 시즌 초반에는 감동적인 서사가 시청자들을 끌어당겼지만 최근에는 편집 방식에 대한 불만이 점점 커졌다. 요즘은 감동이 사라졌다. 리듬이 무너지고 이야기가 억지스럽다라는 의견이 등장하며 팬들의 온도가 낮아지고 있었다. 특히 야구 경기의 본질보다 캐릭터 중심 구성에 치우친 점이 팬들의 몰입도를 떨어뜨렸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 같은 반응은 단순한 분위기 변화가 아니라 프로그램 전체의 방향성에 대한 피드백이었다. 결국 두 프로그램의 현장은 완전히 다른 감정의 결을 가지고 있었다. 불꽃야구는 팬과 선수, 제작진이 하나가 되는 종착점을 맞이한 반면 최강야구는 프로그램 정체성에 대해 다시 고민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었다. 11월 중순으로 향하는 이 시기, 두 프로그램은 서로 다른 풍경 속에서 서로 다른 질문을 마주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선명해지고 있었다. 불꽃야구가 시즌 마지막 직관과 선수들의 진심 어린 메시지로 감동의 정점을 찍고 있을 때 온라인에서는 또 다른 분석이 이어지고 있었다. 단순한 팬 반응을 넘어 전문가들까지 이 두 프로그램의 격차를 본격적으로 진단하기 시작한 것이다. 컨텐츠 비평가들은 먼저 두 프로그램의 구조적 차이를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했다. 불꽃야구는 팬을 시청자가 아니라 제3의 선수로 끌어들였고 이를 통해 프로그램이 일방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팬들의 감정과 선택이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었다. 이러한 방식은 최근의 미디어 소비 경향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며 새로운 표준으로 평가되고 있었다. 콘텐츠 비평가 조윤석 교수는 불꽃야구는 팬을 관객이 아니라 함께 경기를 완성하는 또 하나의 주체로 설정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 프로그램이 가진 생중계 기반의 즉시성과 온라인 커뮤니티의 활발한 반응이 서로 연결되며 강력한 몰입 구조를 만들어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불꽃야구 방송이 시작되면 실시간 채팅, SNS, 게시물,
커뮤니티 반응이 동시에 폭발하며 하나의 거대한 흐름을 형성했고, 이는 단순한 시청을 넘어 전참여의 경험으로 확장되었다. 반면 최강야구는 여전히 방송사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미디어학자 정혜림 박사는 최강야구가 안고 있는 본질적 문제를 포맷의 유연성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JTBC가 광고 중심의 기존 방송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다 보니 변화의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팬들이 원하는 실시간성과 예측 불가성, 세대의 감각을 담아내는데 한계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 분석은 실제 시청자 반응과도 일치했다. 팬들은 최강야구는 여전히 몇 년 전 방식에 머물러 있다는 의견을 내놓으며 프로그램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었다. 또한 최강야구의 구조는 캐릭터 중심, 편집 중심의 서사를 강조하다 보니 야구라는 스포츠가 가진 본질적 긴장감과 속도감이 희석되는 경우가 많았다. 시즌 초반에는 이 방식이 일정 수준의 감동과 재미를 제공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팬들은 편집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진짜 경기를 원하게 되었다. 반면 불꽃야구는 경기의 순간들을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며 팬들의 감정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었고, 이 차이가 결국 프로그램의 운명을 바꾸는 중요한 지점이 되었다. 법적 관점에서도 두 프로그램의 차이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시작했다. 콘텐츠 전문 변호사 김재현은 이번 저작권 분쟁이 단순한 프로그램 경쟁이 아니라 향후 스포츠 예능 저작권 판례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불꽃 야구와 최강야구가 다루는 방식, 연출 구조, 아이디어의 활용 방식 등 여러 요소가 법정에서 세밀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불꽃 야구가 팬 중심 구조를 구축한 방식,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프레임,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실시간 제작 방식 등이 기존 방송 예능과 어떻게 다른지를 따지는 재판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이러한 법적 논쟁은 오히려 불꽃야구에 더 많은 관심을 끌어올리는 역효과를 만들어냈다. 팬들은 자신들이 사랑하는 프로그램이 법정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프로그램의 가치를 더 강하게 느꼈고, 온라인에서는 이 싸움의 승자는 이미 팬들의 마음속에서 정해졌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최강야구 측 팬들도 분쟁 자체를 피하고 싶다는 의견을 내고 있었지만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흐름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이날 방송과 논쟁의 연속은 단순한 예능 경쟁을 넘어 한국 스포츠 예능 시장의 근본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였다. 팬들이 원하는 콘텐츠는 더 이상 편집된 이야기나 설정 중심의 구성만이 아니었다. 그들은 직접 참여하고 감정의 흐름을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을 원했고, 불꽃야구는 이 요구에 가장 빠르게 반응한 프로그램이었다. 반면 최강야구는 전통과 안정성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었지만 변화의 파고를 온전히 받아들이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었다. 이처럼 전문가들의 분석과 팬덤의 반응은 두 프로그램이 서 있는 위치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11월 초, 한국 예능계는 단순한 성공과 실패의 문제를 넘어 새로운 시대적 전환점 앞에 서 있었고, 그 중심에 불꽃야구와 최강야구의 대조적인 모습이 있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결코 쉽게 되돌아가지 않을 변화의 방향성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었다.